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많이 오셨네요? 통계표에 뭐 22명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공간이 작아져서 그런가요? 문제만 풀고 해설을 안 들으러 오시는 분들도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다 들으러 오셨네요. 많이 오셨어요. 어땠어요? 끔찍했어요? 결과가 말해주더라고요. 여기 통계표가. 죄송합니다. 제가 카페에 사과의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멘탈 좀 탄 것 같아서 어제 시험 치고 뭐 카톡이 몇 분 오셔가지고 이제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좀 죄송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렵게 풀어야 돼요. 연습할 때는. 그래야 실제로 문제 풀 때 좀 쉽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변명인가? 어쨌든 네, 제가 생각해도 조금 어려웠어요. 이게 저는 이제 만들 때는 어떤 컨셉이었냐면은 20년도 기출보다 조금 어렵게 20년도 기출보다 조금 어렵게 그렇게 해서 약간 어려운 기출의 느낌을 내겠다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이제 냈는데 내고 저도 한번 다 만든 다음에 제가 한번 풀어봤거든요. 근데 어렵더라고요. 많이 어려워서 제 생각에는 기출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난이도 중에서 제일 어려운 수준에 속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점수에는 크게 연연하지 마시고요. 근데 뭐 문제 질은 제가 다시 봐도 괜찮게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얻어갈 게 꽤 많습니다. 그리고 좀 제가 프리테스트를 5명한테 맡겼었거든요. 좀 프리테스트를 맡겼는데 다 뭐 하나같이 하는 말이 좀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했고 테스트를 한 친구들도 이제 다 작년에 합격했던 1차 합격 경험은 다 있는 특별한 고득점자는 없었는데 1차 합격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다 맡겼는데 70점 넘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 70점 넘었으면은 자료 요석에서 합격하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정업표 오늘 받으셨다시피 세 문제가 뭐 정답, 전정답, 복수정답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뭐 점수 다 올라가실 것 같고 조금씩 몇 문제씩 올라가시니까 너무 점수에 연연하지 마세요. 통계표를 보니까 평균이 54점이에요. 54점. 이 정도면은 그 좀 보통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그 강사님의 모강이랑 비슷해요. 엄청 다른 건 아니에요. 그 정도고. 근데 큰 의미는 없는 게 통계표가 제가 이렇게 나오면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게 찍는 문제가 정말 많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볼까요? 한번 통계표를 제가 보니까 42.5점이 최저점이고 근데 여기서 이 정도면은 45점 정도면은 20문제 넘게 틀렸다는 거잖아요. 아마 한 8문제 이상 찍었을 거예요. 10문제 넘게 찍었을 거예요. 10문제 넘게 찍었으면은 그 안에서 3, 4문제는 왔다 갔다 합니다. 찍는 게 운에 따라서. 그래서 42.5점에서 50점이나 52.5점 이 정도 사이에서 변별력이 별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42.5가 100%인데 50만 가도 50% 안에 듭니다. 그러니까 하위 50%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찍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통계표의 그 뭐랄까 의미가 조금 저하돼요. 그래서 못 치신 분들은 너무 뭐 그것 가지고 이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잘 치신 분들은 흡족해 하셔도 됩니다. 이거 엄청 어려운 문제였는데 제가 보기에 플러스 한 15점 정도 해도 될 것 같아요. 15점에서 20점? 20점 정도 해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20년 정도 난이도였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수준의 문제를 이제 80점 받으신 분 최고점인데 이 정도면 90점대 충분히 받고도 남습니다. 95점 이상 받으실 것 같아요. 저도 90점, 80점 넘을 수 있었을까 싶어요. 제가 안 만들고 풀었으면은 이 문제를 받아서 풀었으면 80점 넘을 수 있었을까 싶은데 80점 받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대단하세요. 우리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제가 보기에 70점 넘으신 분들은 다 실전에서 80점 이상, 85점 이상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고 나머지 분들도 합격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점수보다는 얻어가는 데 초점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은 그렇고 문제별 정답률도 약간 제가 의도한 바람 8, 90%는 맞는데 몇 개는 조금 생각 외로 많이 틀리신 문제들도 있고 그래요. 우려난 문제들 말고 거의 제가 이제 이거는 많이 틀릴 것이다 생각하고 낸 건 거의 많이 틀리셨고 이건 거의 다 맞추겠지 생각하고 낸 건 거의 다 맞추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의도대로 잘 푸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너무 어려웠다 이런 거고 어땠어요? 부하가 막 걸려요? 문제 풀 때? 엄청 힘들었어요. 저도 걸리더라고요. 저도 푸는데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문제 내는 입장에서는 그냥 생으로 문제를 내면은 뭔가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때우는 것 같잖아요. 하나라도 뭔가 장치를 심어놔야 될 것 같고, 뭐 좀 의도를 심어놔야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면서 얻는 게 있을 것 같고 이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을 잘 가르쳐서 다 합격시키기 위한 제 욕심이었습니다. 오늘은 해설 강의 할 건데 9시까지로 예정돼 있는데 코로나 거리두기가 좀 완화돼서 9시 이후에도 할 수 있어요.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아마 9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10시에 학원 문을 닫는다니까 10시는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최대한 열심히 해서 빨리 끝내도록 노력은 할 텐데 혹시 9시에 약속 잡아 놓으신 분들 있으시면 취소하세요. 9시 넘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한 회차 다 풀면은. 한번 해볼게요. 풀이 해볼게요. 1번 전자칠판 안 쓰고 할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칠판 쓰고 여러분들 안 좋아하시길래 1번 기업 제가 이 문제에서 의도했던 거는 여러분들이 좀 눈을 크게 뜨고 보라는 의도로 이 문제를 낸 거예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상품권 사용률이 가장 높은 상품권 종류는 상품권 발행액도 가장 크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뭐 사용률 자체는 지금 나와 있죠. 각주 3번에 이제 정의가 나와 있으니까 뭐 뻔한 개념이잖아요. 발행량 분의 사용량. 분수 비교하시는 건데 이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사시면 돼요. 분수 비교가 쉬웠어야 돼요. 첫 번째로. 쉽게 하셨죠? 2라는 말은 그러니까 0.5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요. 저는 위로 방금 봐서 2라고 했던 거고. 0.5라고 생각하시면 예를 들어서 5,000원권, 만원권 이런 거 봤을 때 바로 만원권이 더 많게 느껴져야 돼요. 8,000, 4,000과 4,000, 2,000이 이렇게 대응해서 없어지는 느낌이고 140, 460 이런 거 관계를 봤을 때 452에 비해서는 519가 조금 크고 140에서는 460이 많이 크잖아요. 물론 이게 엄밀한 말은 아니에요. 이렇게 절대 계산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 숫자가 보이는 느낌을 말한 거예요. 수리적으로 방금 맞는 말을 한 건 아닌데 숫자가 보이는 느낌으로 더 작은 수에서 더 많이 커졌으니까 이게 바로 0.5보다 5,000원보다 커 보여야 돼요. 그랬으면 다행이고 나머지는 안 되잖아요. 0.5가 맞죠? 이렇게 해서 바로 만원권이 제일 크다 이렇게 뽑아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제 발행액이잖아요. 발행액인데 발행액 어떻게 구해요? 액면가에다가 발행량 이렇게 곱해서 발행액을 구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게 봤을 때 일단 곱하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제일 고쳐드리고 싶은 습관 중에 하나는 뭔가 나왔을 때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기계적인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봤을 때 발행액도 가장 크다 했을 때 지금 만원권을 봤으니까 만원권의 발행액을 나도 모르게 곱해서 뭐 4만 얼마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4천만인가 뭐 얼마예요 이거? 4천만이죠.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바로 생각을 해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이거 근본적인 문제예요.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딱 보고 구수의 구조를 바로 파악하시고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찾으세요. 그걸 먼저 하셔야 돼요. 그걸 계속 평소에 평소라기 이제 얼마도 안 남았지만 연습해 오셨을 거예요. 그걸 계속 연습해야 본인이 이제 그걸 찾아내는 속도가 줄고 실제 시험장에서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어때요? 봤을 때 이걸 4만 얼마라고 4천만 얼마라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양옆을 이렇게 쓱 한번 보세요. 얘가 제일 클지 어떻게 돼 있어요? 옆에 딱 보면 비교하기 쉬운 게 있잖아요. 10만 있잖아요. 10만. 이런 보면 아니네 이렇게 돼야 돼요. 아니네? 10만에서 공하나 떼서 밑으로 옮겨보면 5,670이나 4,140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뭐 얘 말고도 다른 것도 더 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약간 멀리 떨어져서 숫자를 일단 계산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구조를 먼저 파악해서 뭔가 있을 것이다. 대충 생각해서 해낼 수 있는 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시각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렵지 않아요. 니은 볼게요. 니은 5,000원, 만원 상품권은 각각 10%씩 5만원, 1만원 상품권은 각각 20%씩 발행량 늘리면 총 상품권 발행액 15% 이상 바로 가중평균 떠오르셔야 돼요. 바로 떠오르셨으면 잘하신 거고 떠올랐으면은 번역까지 이제 금방금방 되셨으면 잘 하신 거예요. 번역까지 어떻게 번역해야 돼요? 이거는 발행량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커지는 게 결국 발행액이라고 했으니까 기존의 발행액들이 모수가 되는 거잖아요. 걔네들끼리의 그 비중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번역을 해서 10% 20%의 중간 이거 뭐 어떤 기출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뽑아낸 건지 아시겠죠? 거의 비슷한 거 있잖아요. 증권 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주식 얘기 나오는 거 대부분의 함수 장치들이 제가 기출해서 참고로 해서 낸 거예요. 그냥 제가 마음대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10% 20% 중간 15% 그러면 어떻게 번역해야 돼요? 5만원권, 만원권 발행액이랑 5천원권, 만원권 발행액이랑 5만원권, 10만원권 발행액 얘들이 비교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맞죠? 얘네의 합끼리 비교를 해야겠구나. 이 아이디어까지 스무스하게 연결이 되셨어야 되는 거고 그걸 체크하셨어야 되는 거고 안 되신 분들 앞으로 그렇게 되시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또 대충 보세요. 그럼 번역이 완전 됐잖아요. 5,000원 건 발행액 합, 만원 건 발행액 합이랑 5만원 건 발행액 합, 10만원 건 발행액 합을 비교해야겠다 하고 표로 올라가 보시면은 위에 그 5,000원 건 곱하기 8,450이 어쩌고저쩌고 이게 좌 두 칸, 우 두 칸을 곱하기로 비교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보시면 숫자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5만, 10만 이런 게 있잖아요. 옆에는 5,000이고 만이고. 그래서 공을 아래로 하나씩 이렇게 내려보면 택도 없이 오른쪽이 크잖아요. 맞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산 안 시켜요. 웬만하면 예직 하나는 장치를 다 심어놨어요. 예직 안 하면 계산 안 하고 할 수 있게 생짜로 시키는 문제 많이 없어요. 생짜로 몇 개는 시키는데 그런 것도 기출에 있기 때문에 시키는 거고 대부분 이제 장치를 심어놨어요. 이렇게 바로 보이셨으면 괜찮네 이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15% 이상이네. 맞죠?